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8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푸틴, 블록체인 기반 국제 결제 시스템 구축을 주장한다. 코인데스크에서. 자, 그러면서 국제 결제를 위한 디지털 결제 시스템 구축을 지시하였다. 은행과 제3국 관섭에서 독립적인 분산 장부를 활용한다. DLT. 자, 내용을 좀 볼게요.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방크 행사에서 푸틴 대통령은 새로운 결제 시스템은 제3자의 개입과 은행으로부터 독립적. 그러면서 디지털 통화 기술과 분산 장부를 위험하면 훨씬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면서 제3자나 은행의 간섭이 없는 국제 결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자, 이게 우리가 오늘 리플과 XRP에 투자하고 있는 그 이유겠죠. 대충 감이 오시죠? 루브라의 가치입니다. 3년 내 초강세이죠. 자, 달러의 모습과 거의 유사한 흐름이죠. 달러보다 강세 폭이 더 강하기도 한 것 같아요. 일부 폭에서는. 그런데 달러 이외에 다른 통화들은 아예 박살이 나 있습니다. 그쵸? 이 루브라가 초강세인 이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스위프트 배제에서 배제가 되었죠. 그러면서 나오고 있는 하나하나의 이슈들. 자, CBDC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 간 CBDC 실사용 테스트 완료. 러시아 중국 무역에 디지털 루브라를 활용한다. 러시아 2024년 디지털 루블 완전 출시를 목표로 한다. 하나하나가 감이 오시나요? 코로나 락다운으로 인한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현재 법정 화폐 시스템, 스위프트 제재에 대한 스위프트 시스템 망을 벗어나게 되는 디지털 통화, CBDC에 대한 통화 구축, 그 새로운 체계의 시계축에 대한 당김, 그리고 다가오는 현재 이 시스템, 이게 바로 우리가 리플과 XRP에 투자하고 있는 바로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서 뉴욕 연중, 미국 중앙은행의 실질 주주라고 하죠. 최대 주주인 뉴욕 연준, CBDC 활용 시 외환 결제 10초면 가능하다. 자, 뉴욕 연은 연준의 실질적인 지배자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앞으로 나오는 내용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경제 지표 및 주요 코인 일정, 제롬 파월 연설, PCE 물가와 고용 지표를 주목한다. 주요 일정이에요. 자, 하나씩 봐볼게요. 주요 일정을 봤을 때 미국 경제 지표, 주택 가격 지수, 케이스 실러, 그리고 다시 한번 주택 가격 지수, 소비자 신뢰 지수, 그리고 고용에 대한 ADP 고용 보고서, 그리고 실질 GDP 국내 총생산, 무역 수지,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다시 한번 밑에 보이시죠? 제롬 파월, 브룩스 연구소 연설이 되고 있다. 베이지북을 여기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 보였던 이유는 주요 경제 지표 발표와 함께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의 브루킹스 연구소 연설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베이지북이 발표가 되고 있죠. 수요일 가장 주목할 일정은 제롬 파월 의장의 브링크스 연구소 연설과 베이지북 발표입니다. 최근 연준 회의록에서 연준 피복 필요성이 언급된 만큼 스탠스에 대한 전환,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발언 중 연준의 경제 인식 전환이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어디서? 브룬킹스 연구소에서. 자, 계속 보십시오.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월가 큰손 허친스가 글렌 허친스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실질적인 지배자이죠. 디지털 커런시 그룹. 여기엔 누가 있죠? 바로 마스터카드가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과 무관하지 않은 미국과 유럽의 뿌리와 금융의 뿌리와 무관하지 않은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자, 디지털 커런시 그룹 보고 가시죠. 자, 여기에 누가 있다? 마스터카드가 있다. 마스터카드 뒤에 누가 있다? CT, HSBC, 유니온뱅크, 웰스 파고가 있다. 자, 이들의 뿌리랑 연준의 뿌리랑 미국과 유럽의 거대 금융권이 거의 같습니다. 바클레이즈, 코인베이스, JP 모건, 리플, G캐시, 자, 그레이스케일 많이 나와 있죠? 우리가 보던 작품들이. 자, 그리고 나스닥에 나와 있습니다. 나스닥이 있고요. 여기 또 CME 그룹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파트너십의 연장선상에 있는 IC 그룹. 얘는 벡트와 뉴욕 증권거래소. 자, 그리고 전 세계 최대 선물 옵션 거래소이자 원자재를 관장하는 CME 그룹. 자, 이게 이들이 같이 나가는 부분과 또 하나
전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이 모든 부분을 누가 움직이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시 한번 계속 볼게요. 그러면서 월가 큰손 허친스가 페드 움직이는 숨은 손이냐. 자, 그래서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글렌 허친스. 페드 넘버 3. 사실 저는 넘버 1,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넘버 1으로 생각하고 있다. 자, 공식적으로 페드 넘버 1, 2 연준 의장과 부의장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넘버 3 뉴욕 연을 언급하고 있지만 미디어 상에서 나오는 말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인 연준의 최대 주주들이 누구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 시티, 웰스 파고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주인이 누군지 미국 뉴욕 월가와 바로 그 뿌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이다. 자, 이 사람의 발탁에는 제닛 옐런 전 페드 의장의 그림자가 짙은 것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속내는 달랐다. 사모펀드인 실버레이크 파트너스 창업자인 글렌 허친스이다. 뉴욕 연은 이사로 총재 선발회에 참여했던 허친스가 윌리엄스의 승진에 힘을 발휘했다. 월가의 큰손 허친스가 페드의 숨은 실세로 떠오르는 셈이다. 자, 그러면서 미국의 그 중심에는 미국의 싱크탱크인 브링크스 연구소 내 허친스 센터가 있다. 다시 한번 그 중심에는 미국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 내 허친스 센터가 있다. 뉴욕 연구과 그리고 브루킹스 연구소 내 허친스 센터. 자, 여기 누가 있죠? 벤 버냉키, 제닛 옐런. 자, 그러면서 이 파괴력이 여러분 다시 한번 보고 계십니다. 뉴욕 연은 디지털 커런시 그룹 그리고 실버레이크. 실버레이크는 누가 또 있죠? 바로 아예 하나씩 오늘 다 수수께끼와 퍼즐들과 자, 갈대고리를 맞춰 보시죠. 자, 실버레이크는 누가 있었죠? 우리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여기서 바로 글렌 허친스와 연결 접점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고요. 자, 그리고 야후에는 누가 있었죠? 바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가 있습니다. 그쵸? 자, 리플 아시아는 리플의 바로 외부 최대 주주이죠. SBI. 조금 이따 또 그 연장선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SBI 그룹 리플랩스 소송 끝나면 증시 상장한다. 리플렉스 경영진 상장 계획 중이다. 지난해 상장 예고했지만 소송으로 불투명해졌지만 상장 예정 중이다라는 말을 언급을 했고요. 중요한 말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리플랩스 상장은 이미 지난해 예고된 바 있다. 그러면서 SBI 그룹은 리플랩스의 최대 외부 주주이다. SBI 그룹은 이 뒤에 누가 있죠? 바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가 있다. SBI 그룹. 그러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뭐라고 하죠? 리플 최대 보유기업 SBI. 리플랩스 소송 마치고 상장 시도할 것. 최대 외부 주주이고요. 리플 아시아가 바로 리플 홈페이지에 떡 하고 나와 있죠. 그리고 중요한 말이 다시 한번 또한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핀테크 기업에 투자를 해왔고 SBI가 지원 중인 블록체인 컨소시엄 R3, R3도 추후 상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 밑그림이 다 그려지시죠? 자, 그러면서 SBI, CME, 제가 아까 언급드렸던 SEC와 2021년도 리플 규제 논의 위에 만났다. 자, SBI와 CME 누구죠? 바로 리플의 주요 투자자 중에 바로 그 주요 투자자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SEC와 리플 규제 위에 논의 위에 만났다. 그러기에 저는 소송이 의도적인 걸로 보고 있으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나가는 부분이다. 그 이유는 오늘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확인하고 계십니다. 자, SBI 그룹과 CME 고위직들이 SEC와 리플 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세계 최대 선물 거래소 CME 대표가 리플 관련 논의를 하고자 바로 SEC 핀테크의 전담수 책임자를 만났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8월에는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과 리플의 핵심 파트너이자 SBI 그룹이 만나 리플의 규제 상태에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쵸? 그래서 이 밑그림은 사실, 그림이 나와 있다 생각을 하고요. 소송은 지나가는 부분이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인지를 해야 된다. 큰 그림을 그려낼 수 있다면 잔파도와 폭풍 따위는 지나갈 수 있다. 지구가 네모나지 않고 둥글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할 수가 있다. 배가 바다에서 항해하는데
엄청난 수많은 파도와 폭풍이 불어닥치더라도 결국은 도착한다. 자,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 제가 항상 언급드리죠. 1,000억 달러 중. 자, 이게 얼마죠? 1,000억 달러? 대한민국 돈으로 130조 원이 넘어갔습니다. 얼마 기준으로 140조가 넘어갔었죠? 1,400원, 원달러 환율이 넘어갔을 때는. 자, 이게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 1차입니다. 2차가 또한 집행되고 있고요. 이 중에 사우디가 무려 1,000억 달러 중 450억 달러, 무려 45%를 담당했다. 여기에 또한 누가 투자했다? 애플과 퀄컴과 폭스콘, 일본의 샤프, 애플, 퀄컴, 폭스콘, 일본의 샤프, 그 다음에 중동의 아랍에미레이트, 전 세계 쩐주들이 소프트뱅크와 함께 사우디, 대한민국에 얼마 전에 방문을 했었죠? 대기업 회장들을 만나고 갔죠. 그렇죠? 사우디 외에 중동의 맹주인 사우디, 바로 그 비전 펀드와 함께 글로벌 기득권과 함께 움직여주는 밑그림을 그려나가면서 바로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 82개사, 이것도 작년 또는 지난 기준입니다.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노이즈가 일어나게 되면서 뭐 언론에서 미디어에서는 적자야 안 좋아 그랬지만 결국은 확장해 나간다. 그게 바로 저는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인프라를 다 깔아나가고 있다. 4차 산업의 인공지능과 5G,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머릿속에 그려나가시길 찰칵하고 저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G, 6G, 7G로 나가겠죠? 통신망으로 전 세계를 다 묶어버립니다. 지금은 바다를 넘어서 하늘 위에서 인공위성을 쏴서 전 세계를 하늘로 덮는 거죠. 통신망으로. 자, 그 다음 하나를 묶게 되면 여기서 IoT로 연결이 되겠죠. 모든 것들은 다 연결됩니다. 인터넷으로.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천문학적인 데이터가 나오겠죠. 이 미친 듯한 데이터, 빅데이터라고 하죠. 요거를 걸러낼 수 있는 인공지능이 필요합니다. 그쵸? 그리고 또한 서버, 바로 빅테크의 서버들과 함께 클라우드, 그리고 이제 메타를 구현하기 위해선 사실 정말 중요한 파일 코인, 블록체인이 또한 중요합니다. 저장성 코인, 더불어 3D 프린터, 제조업의 혁명이라고 하죠. 3D 프린터, 그리고 자율주행차, 그리고 다시 한번 블록체인. 자, 이런 모든 메타와 이런 우주, 이런 부분들로 확장하게 되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미래라는 거죠. 여기에 바로 혈관이 누구이다? 디지털 혈관이 누구다? 리플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치의 인터넷이 창출되고 그 인프라를 깔아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전 세계 쩐주들의 자금들과 함께 우리는 그 심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오늘 뉴스를 좀 보면은요. 리플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정책 총괄 라울 아드바니가 FTX 붕괴 업계의 피해, 규제에 대한 명확성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FTX 붕괴가 암호화폐 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다만 암호화폐 생태계가 좀 더 실질적인 유틸리티를 구축하려면 이 시련의 시간을 견뎌야 한다. FTX 붕괴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각국 정부들 역시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입장을 재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연한 규제가 필요할 것. 자,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어요. 소송에 대한 명확성이 나와야 제도와 판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 판이 만들어지고 전체적으로 확장해 나간다. 이 소송의 마무리가 되면 따라오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 이것과 따라오는 전 세계 금융기기에 대한 엄청난 천문학적인 자금에 대한 투자, 그리고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는 인프라, 이게 순서에 있는 그런 나와 있는 시스템이에요. 리플과 연관을 시켜보게 되면 바로 리플의 재상장 따라오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스위프트 2.0 공존하게 되면서 종이화폐가 완전히 잠식할 때까지 결국은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잠깐 참고사항으로 언급을 드리면요. 리플렛과 스위프트는 공존을 할 겁니다. 종이화폐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 소매용 CBDC가 완전히 깔리기 전까지. 왜냐하면 전 세계에 금융 계좌가,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과 인터넷이 안 되는 사람들과 모바일이 없는 사람들이 많죠. 얘네는 스위프트를 사용을 하겠죠. 점차 계속해서 잠식해 나가게 될 겁니다. 소매형 CBDC가 완전히 정착하게 될 때까지 리플렛과 스위프트 1.0은 공존해 나가면서 계속 잠식해 나갈 겁니다. 자, 이 말과 함께 바로 리플과 XRP 그리고 스텔라는 공존한다. 왜?
이 두 분의 시스템이 확실하게 나눠져 있다. 리플은 거액 결제용, 도매용 CBDC, 그쵸? 명품이다. 스텔라는 뭐다? 소매용 CBDC와 제3세계 아프리카를 기준점으로 해서 USDC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요 시장을 잠식해 나간다. 사실 태생부터 뿌리가 같지만 역할에 대한 명확성을 가지고 뻗어나가고 있다. 더불어 JP 모건의 코인, JP 커런 기술로 들어간 JPM 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각 명확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페이팔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드렸어요. 이 CBDC와 거액 결제용 CBDC와 소매용 CBDC, 얘네와는 또한 역할이 다르다. 이 그림을 그려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전 세계 중앙은행의 CBDC, 각 플랫폼, 또 다른 플랫폼에서 탄생한 CBDC를 한 대 묶습니다. 스위프트가 한 대 묶고요. 그리고 리플렛이 한 대 묶겠죠. 그쵸? 그리고 사실 엑센추어를 통해서 리플 서비스가 판매가 되고요. 하나로 묶고요. 결국 이 가운데 브릿지 연결 통화로서 뭐가 사용된다? 바로 XRP가 사용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시기를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본업에 충실하면서. 자, 오늘 방송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셨던 분들은 지금 미디어에서 나오는 내용을 잘 거를 수 있을 거라, 필터링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현재 미디어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소식들이에요. 니즈오 애널리스트, FTX 붕괴로 암호화폐 산업은 죽었다. 암호화폐 산업은 죽었다.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주가 역시 약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투자자들은 잔뜩 겁에 질린 상태인 것 같다. 자, 그러면서 하나 더, 한술 더 떠서 암호화폐 가치 0이 될 수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 자, 지금 전 세계 미디어를 통해서 공포가 지금 전달되고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고요. 수급을 차단하고 지들은 쪽쪽쪽 빨대를 꽂고 모아가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고래의 의도라고 보고 있어요. 이유는 오늘 방송 내내 시장에 대한 큰 방향성을 계속해서 그려 나갔습니다. 이 시장은 정해져 있다. 100% 온다. 미래란 말을 100%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인공지능과 블록체인과 메타를 기반으로 한 통화 시스템에 대한 종식과 종이화폐에 대한 종식과 CBDC의 세상과 그런 앞으로의 세상은 100% 오기 때문에 이 중심이 리플과 XRP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필터링 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는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확신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서 1비트코인 이상 보유 주소수 95만 개 추정하면서 약세장에서 1에서 10비트코인 보유 주소수가 급증하고 있다. 노보그렇츠. 이번 위기에도 비트코인 안 사라진다. 안 사라지는 게 아니라 미래의 중심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을 기반으로 해서 각 섹터별 명확성이 있는, 각 섹터별 전 세계를 대표하는, 세상을 대표하는 그런 세상을 바꿔나가는 블록체인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명확성이 있는 그런 블록체인의 1등 섹터에 투자를 집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투자에 성공하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